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조정해보고 세팅도 잡아보고 여러 명의 바리스타들이랑 세팅도 공유해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디게싱 날짜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일관성 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말씀하신 디게싱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커피를 생두 상태에서 원두로 바꾸는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로마 화합물 같은 것들을 통칭해서 가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일정 시간 동안 배출시키는 걸 저희가 디게싱이라고 부릅니다. 그럼 가스가 안 좋은 건가요? 커피를 추출할 때 불균이란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악영향을 미쳐서 일정 양은 가스가 배출된 상태에서 추출하는 게 되게 추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디게싱을 1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도직량을 고정해 놓고 가거든요. 현장에서 도직량을 바꾸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각각의 카페마다 손님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커피의 농도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표현하고자 하는 풍미도 있을 텐데 커피가 로스팅된 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꾸실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로스팅된 지 얼마 안 된 커피들은 가스가 많으니까 도직량을 좀 줄이고 분쇄도를 가늘게 하는 세팅을 보통은 잡거든요. 그래야 좀 더 안정적인 추출 흐름을 가질 수 있으니까. 아니면은 로스팅한 지 지난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맛이나 향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도징해서 세팅을 잡기도 해요. 아무리 세팅을 잘 잡아도 도직량이 달라지면 손님들한테 제공되는 커피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게 어제 마셨던 커피랑 오늘 마셨던 커피랑 농도도 다르고 표현되는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배전도에 따라서 디게싱하는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. 좀 더 다크하게 로스팅된 커피들은 가스가 배출되는 시간이 더 빠른 거죠. 왜냐면 조직이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 방출시키는 게 좀 더 가속화돼요.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은 가스 자체가 다크 로스팅 커피보다 적기도 하고 조직이 충분히 안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SCA에서 발간하는 프레시니스 핸드북 같은 걸 참고하시면 다크 로스팅 커피가 라이트 로스팅 커피보다 3, 4배 정도 디게싱이 빠른 걸로 확인이 됩니다. 이런 자료들만 봐도 D는 다크고 M은 미디엄 로스팅인데 다크 로스팅 커피가 디게싱이 조금 더 빨리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미디엄 로스트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다크 정도로 봐야 되는데 5일에서 7일 정도에 뜯어서 2, 3일 만에 소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상대적으로 배전도가 좀 낮은 호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뜯어서 보름까지 사용하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오버타임 같은 미디엄 다크랑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배전도라면 디게싱 기간을 그 정도로 맞추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로스팅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커피들 크레마가 되게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가스가 많은 상태예요. 크레마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빠지면서 부피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적절한 디게싱 기간이라는 게 그럼 뭐냐. 사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향도 같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절충안이 필요하죠. 이산화탄소가 추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과 우리가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로마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, 이 기간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국내 연구 자료를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로마가 피크를 치는, 그리고 디게싱이 적당한 시기가 대체 언제냐.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커피가 열흘에서 보름 사이를 피크로 보는 것 같아요. 그때쯤까지 보관해놓고 드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, 보관하실 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바로 못 드신다. 그러면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관 환경의 온도가 낮으면 분자 활동이 더 느려지니까 가지고 있는 아로마 또는 이제 디게싱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. 밀봉이 된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, 원두 봉투를 뜯어서 드실 때마다 빼서 계량하고 다시 넣고 이런 거는 안 좋아요. 이취 같은 것들이 원두에 들어갈 수도 있고, 가능하시다면 한 잔 분량을 한 봉투씩 소분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시면 좀 더 오래 드실 수 있어요. 일단 커피는 오버타임 커피를 준비를 했고, 하나는 6일차 커피고 어제 볶은 오버타임 커피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같이 한번 드셔보시고 맛이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버타임이나 호이스트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도징량을 고정해서 가는데,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20.5g 도징해서 28초에서 30초에 35g 정도 추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, 호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38g에서 한 40g 정도 추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오버타임 커피가 좀 더 배전도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추출하면 원하지 않는
않는, 긍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쓴맛이라든지 떫은 맛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양이 좀 적죠. 호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로스트 커피이기 때문에 조금만 뽑으면 너무 날카로운 신맛이라든지 촉감이 부드럽지 못하니까 좀 더 추출해서 단맛이나 촉감에 기여하는 것들을 추출해 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38g에서 한 40g 정도 추출하시는 걸 권장합니다. 오버타임은 22g짜리 IMS 바스켓 사용하고 있고, 호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VSD 22g 바스켓 사용하고 있는데, 저희가 도징하는 양에 비해서 좀 더 큰 바스켓을 사용하는데 딱 맞는 바스켓을 사용하니까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촉감이 부드럽지가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바스켓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늘게 분쇄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까지 좀 추출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굵은 분쇄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, IMS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홀 개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 분포되어 있는 면적도 좁으니까 좀 더 굵은 분쇄도로 안정적인 추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반대로 호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는 분쇄도를 사용해야 많이 추출해낼 수 있어요. 타공의 개수도 더 많고 면적도 더 넓기 때문에 더 가는 분쇄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20.5g 도징하고, 온도는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92도에서 한 92.5도 정도 권장해드리는데요. 호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93도 정도로 추출하시면 좋습니다. 로스팅 날짜 포함해서 6일차 커피입니다. 이 커피는 묵직하고 고소하면서 초콜릿 같은 풍미를 가지고 있는 커피. 요 에스프레소로 베버리지 다 나가세요? 베버리지 다 만듭니다. 플랫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잔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우유향이 적게 들어가니까 똑같이 35g으로 하면은 이 음료 자체의 농도는 너무 진하더라고요. 그래서 샷은 한 30g에 우유 한 140g 정도. 얘가 라떼잔인데 우유는 200 정도 들어갑니다. 샷은 한 35g 정도. 견과류 노트들이 딱 중심을 잡아주고 밀크 초콜릿이나 네. 초콜릿 느낌도 나면서 산미도 살짝 약간의 산미가 있어요. 되게 밸런스가 좋은. 같이 도징하고, 아까 거랑 비교가 될지 모르겠네요. 줄기가 되게 두껍게 나오거든요. 부피를 보시면 이 거품이 훨씬 더 크고 성근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로스팅된 지 얼마 안 된 커피들은 표면이 부드럽지 못하고 푸석푸석해 보여요. 주스 좀 달라진 거. 네, 좀 달라져요. 커피가 첫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뜨거운 물이랑 분쇄된 커피 원두랑 만나면서 기체를 방출시키기 시작하는데,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원두들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방해하거든요. 그래서 첫 방울이 떨어지는 시점이 느려지는데, 추출이 시작되고 나면 되게 굵은 줄기로 빠르게 흐르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아까 처음 먹은 커피는 제가 에스프레소를 마셨을 때 입안에서 약간 신맛과 단맛과 네. 여운이 느껴진다고 하면, 디게싱을 좀 덜한 커피는 중간이 좀 비었어요. 신맛과 단맛이 좀 적어졌고요. 단맛이 적어지니까 입안에서 질감 같은 것도 비교적 낮게 느껴져서 맛있는데, 베스트를 먹고 나니까 비교가 돼요. 보통 이제 로스팅된 지 얼마 안 된 커피들이 갖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건 좀 텍스처인 것 같아요. 부드럽고 묵직하게 이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가벼워요. 입안에서 금방 사라지는 느낌이 들고, 신맛이 좀 더 많이 나고 톡 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, 촉감이 좀 부드럽지 못한 거, 이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고, 바디가 되게 가벼워요. 추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. 결국에는 저희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매번 마실 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농도나 소비자분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플레이버가 잘 발현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, 도징량을 바꿈으로써 바뀌는 것들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. 예를 들면 도징량만 바꾼다고 그것만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분쇄도도 달라지고 양에 따라서 추출하는 물 온도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커피가 많아지면 온도를 조금씩 올리고, 커피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온도를 좀 줄이기도 하고, 그걸 바꿈으로써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게 최종 결과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도징량을 차라리 고정해 놓으면 저희가 최소한의 변수로도 일관성 있는 커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 원두 발주가 진짜 중요하겠네요. 제일 중요해요. 잘 시켜야 돼요. 예상치 못하게 많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계산해서 발주 잘하는 게 제일 좋죠. 발주를 정확한 시기에 맞아요. 계산해서 디게싱 날짜를 맞춰서 하는 게 조금 더 바리스타가,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통제할 수 있는 상위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. 생두의 퀄리티부터 시작해서 로스팅되는 배전도가 잘 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게 가능해요. 출고 전에 항상 분쇄되기 전에 원두의 컬러를 또 재고, 분쇄됐을 때의 컬러를 또 재요. 우리가 전에
볶았던 커피랑 비교했을 때 일정하게 볶이고 있는지 안 볶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,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결국에는 뭐 폐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납품 받으시는 분들이 디기식 날짜를 못 맞췄어요.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어요. 커피를 많이 써가지고 하루나 이틀 된 커피를 받아서 사용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. 가게를 운영하시다 보면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,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연구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한 35도 정도 실온에서 분쇄된 커피는 하루 만에 이산화탄소가 한 70% 정도 소실된다라고 해요. 분쇄해놓고 1, 2분만 방치하셔도 어느 정도 디게싱된 효과를 보실 수는 있어요. 공기랑 접촉하는 이제 비표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더 빠르게 가스를 배출시키는 거거든요.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그렇게 하시고 발주 잘 하셔서 디게싱 날짜 맞추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고 커피 세팅 잡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어요.